서세훈 씨한테 바로 스카웃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바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해태제가 1년도 못했어요, 계약하고. 그리고 그 1년 중에 8개월이 임신 상태였어요. 제 인생에 만난 사람이 남자로서 처음 서세훈 씨였어요. 32년 살 동안 그걸 첫사랑이라고 믿은 거예요. 60이 넘어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게 첫사랑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던, 그러나 정말 눈으로 봐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나랑 2살 차이 난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날씬할 수 있을지도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게 한 10개 되는데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믿어지는 거, 진짜 여러 가지로. 근데 또 그 나이에 또 뭔가 또 새로운 걸 다 시작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 저기 또 한 보따리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서정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비처럼 뚜렷하고 또 달처럼 아름답고 아침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당당한 군대 같은 그런 여자 누구인가요? 네, 서정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디 가면 늘 그렇게 소개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나를 격려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그리고 뚜렷한 게 없고 매일 슬프고 눈물만 흘릴 때 제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서정희를 그렇게 묘사한 거야. 네. 또 때와 장소가 있으니까 다 할 네.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편하니까 선생님 앞에서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저 선생님 되게 야들야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네.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구나. 눈에서 목소리에서 너무나 잘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무서운데. 뭐 투시 막 이런 거. 정말 제가 팬이고요. 오랜 팬이고.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루틴이 저하고 너무 닮아서 또 패밀리 같은 느낌? 예, 멀리 있어도 늘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글을 되게 오랫동안 쓰셨어요. 늘 쓰는 게 그냥 인생과 연결돼 있었죠. 살아있길 잘했어. 까지 제가 8권의 책을 냈습니다. 자신의 여정이네요. 그동안에 제가 항상 했던 일이 네. 무언가는 해야겠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대화할 대상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고 제가 기록하는 나의 노트들, 나의 현재 상황이 가장 잘 들어있는 책들의 제목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 그렇죠. 가만 보면 그 현재에 충실하는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거 할 때 제가 주춤주춤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날을 다 쏟아내요. 굉장히 일찍 연예인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뭐 모델부터 시작하셨나요? 호르몬이 밑에서 사실은 컸거든요. 우리 4남매가 있었는데 저도 단칸방에서 주인집 있는 그 가운데 왜 우물 펌프 있고 이런 집에 살았거든요. 드라마 보면 나오는 집이야. 그 집이에요. 이제 엄마가 외출레스를 하면서 다리에 물건들 차고 나와서 우리들을 먹이고 여기 한국에서는 도저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이모님께 초청장을 보내달라 해서 이민 준비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서를 딱 낸 거죠. 이제 어휘력을 향상시켜야겠다. 미국 가려고? 미국 가려고. 그러던 중에 길에서 스카웃이 된 거예요. 테스트를 받고 네. 그 다음날 해태제과에 바로 CF를 다음 날? 네, 다음날 혜태 뭐 찍었어요 그때? 강서국 씨랑 한마음권, 그 다음에 서세원 씨랑 브라보콘, 막 껌 종류 다 있고 과자종, 홈런볼 뭐 이런 거. 서세원 씨한테 바로 스카웃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바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짧았었던 거예요? 네, 해태제가 1년도 못했어요, 계약하고. 그리고 그 1년 중에 8개월이 임신 상태였어요. 동주를 임신한 상태에서 광고 모델을 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아이를 전혀 가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 모를 때 결혼이라는 장소와 남자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세팅되어 버린 거잖아요.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애기였어요. 남자친구 이런 거 만나고 그러는 것도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신기해하고 제 인생에 만난 사람이 남자로서 처음 서세훈 씨였어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믿은 거예요. 첫사랑 이어야 하니까. 이어야 하니까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60이 넘어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게 첫사랑인가? 살아있길 잘했어. 예.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냥 세팅되어 버린 것에서 거기서 컸겠네.
얼마나 힘들어요. 32년 살 동안 그냥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 찾아보고 뒤다보고 너는 어떻게 사냐 다 조사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안 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해야지 그걸. 못 만나게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도 못 나갔고 제 스스로도 물어보지 않았고 TV도 안 봤어요. 저는 왜? 전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살았거든요. 비서랑 같이 요리 배우러 가고 이렇게 정해진 거 루틴이 또 있잖아요. 그게 저는 가정에 그냥 올인한 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저는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니까 감사하면서 잘 보필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제가 몰랐냐면요. 누군가와 눈인사를 하면 저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눈을 감아야 되네. 무서워가지고 악수를 하면은 저는 그날 이제 끝장나는 날이니까 평생 악수를 하면 항상 뒤로 손을 감췄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감금될 수도 있어. 나 엄청나게 이제 3일 낮밤을 못 나올 수 있어, 세상으로. 이제 그런 게 오래됐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너무 억울하다. 처음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잃어버린 세월이 있으니까. 그런데 살림을 배웠고 그 속에서 글쓰기를 했고 그렇게 나를 단련시켰던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내에서도 내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네. 그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 계속 힘든 거를 헤쳐나가면서 산 거야. 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땠던 것 같아요? 살면서. 만약에 딸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당연히 안 되죠. 저희 딸이 이혼하려고 했을 때 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질 수 있는 나이니까 이렇게 하고 응원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돌아보니까 달이 뜨면 그걸 보면 달이 밝은 걸 아는데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 안에서 나는 차곡차곡 저의 것들로 인해서 살림하고 리모컨 막 이쑤시개로 닦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세월이 그냥 늘 그냥 그렇게. 리모컨을 왜 있을 건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죠. 이쑤시개로 리모컨 닦을 시간이 진짜 없죠. 리모컨 이쑤시개로 닦았어요? 예. 그 힘든 걸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기록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록은 참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닥터 지바고를 보고 온 날 영화 감상평을 제가 노트를 만들어서 항상 했었어요. 그다음에 영화 책을 감상. 읽으면 꼭 독서 감상문을 선생님이 쓰란 말 안 하는데 저는 혼자서 그런 노트들이 어렸을 땐 많았고요. 결혼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3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네네. 평균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균은 3시 반. 그럼 몇 시에 자요? 잠은 보통 9시에서 10시에 누우려고 해요. 아, SNS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주기식만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글 썼던 것이 책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어요. 그 새벽에 그렇게 쓰신 기록 꾸러미가 네. 엄청 많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필사 노트예요. 뭐 글씨 너무 예쁘게 잘 쓰신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 책도 많이 읽는다는 얘긴데. 책도 엄청이 좋아하고요. 요 노트 안에 딱 채워질 수 있는 용량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쓰기 시작하면은 그치. 한 줄 넘어가지. 하다가 이제 어. 여기 몇 장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머릿속에서 정돈을 하면서 네. 적기 시작하죠. 하루에 딱 여기 한 장씩 끝낼 네, 수 있어? 요것도 나의 정돈의 이거 노하우다, 팁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를 아. 다 오래 지난 다음에 자기 노트를 보면 정신이 사나워서 못 볼 뭔지 때 있죠. 몰라. 딱 여기에 날짜, 딱 제목, 이제 그치. 정리, 마무리 끝. 자기가 자기 거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또 자기 거에 주석도 달았어. 너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한 장씩 뜯어서 우리 애들한테 가리킬까 뭐 이래갖고 제가 뒷장을 안 쓰고 안 또 썼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에 또 여기다 쓸 쓰는 수 거. 있으니까. 맞아. 고해에 요번엔 요런 노트를 써야지 그러면 또 바꿔서 시리즈로 되게 쓰고. 오래됐어요. 2006년 거야, 그것도 이거는. 있고. 거의 한 20년 됐다. 네, 이런 게 수십 박스가 되는 거죠. 집에서 뭐 했나 그랬더니 하루 종일 공부했네. 이 집만 한 거죠. 공부 엄청 하셨네. 와. 지금도 항상 남자친구는 어딜 가든 문방구? 문방구부터 저를 데려가요. 그럼 거기에서 예쁜 노트 사고 그래. 뭐 스티커 사고 애들한테 물려줄 게 너무 많네. 애들한테 나중에 다 이거 이제 때로 물려주세요. 남- 박스별로 제가 파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좋아할까요 과연? 좋아해. 보니까 왜 요즘에 제 친구들 60대에서 만나면 헷갈려 해요. 자기가 노후라고 믿어요. 근데 막상 노후라고 하기에 60은 요즘에 또 너무나 젊잖아요. 100살을 사니까 앞으로 거의 40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할머니 같기도 하고 할머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늦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떠셨어요? 딱 이렇게 60 넘으면서 느낌은? 제가 발레를 57에 시작했어요. 받아주죠? 네 받아주죠. 받아줘요? 10번 난- 딱 했거든요. 받아줘요? 10번 어. 딱 하고 어. 혼자서 한 게
다리 찢기를 했어요. 5초 버티기. 지금 하는 건 20초 버티기. 앞뒤로 일자 다 찢어져요. 꾸준히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쌓여진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57세 때 발레를 하시고. 네, 등산을 도전했는데 등산은 전 태어나서 60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백대산을 찍겠다 해가지고 검단산부터 뭐 해갖고 등산을 하게 됐고요. 로드 사이클을 했어요. 왜 이래? 왜 내가 다 로드 난리야? 어릴 때 세발 자전거를 탔었냐? 아니요, 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요새 탄 자전거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페달 밟는 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울면서 막 세발 그거 타고 MTB 타다가 로드 사이클로 전향해서 20km씩 가는 것까지 20km를 했어요? 자전거로? 사진 인증샷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뒀어요. 자전거 팔았어요. 그렇게 운동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 체력이 나오나? 아니요, 안 나오죠.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맨날 부들부들 떨고 다니고 제가 유방암이 걸리고 나서는 2년 반을 어떠한 운동도 못했어요. 여기 가슴을 건드려서 팔을 이렇게 들 수가 없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걸을 수도 없고 조금 걸으면 하마가 돼요. 그냥 온몸이 부어요. 예, 항암에서 머리는 빡빡이었잖아요. 이 머리는 제가 지금 난 거고 여기가 만지면 까끌까끌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 모근도 다 빠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죠. 제가 또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라면, 짜장면, 그다음 햄버거, 달고살고 뭐 피자, 과자. 뭐야 도대체 와, 다 반전이네. 우리 샐러드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샐러드 먹으러 가자면 저는 그 사람 안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유방암이 치유되면서 머리카락도 나고 이러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제 친구랑 밥을 먹는데 걔가 또 너 운동해야 돼 막 이래요. 필라테스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난 그 돈이면 고기 먹어 내가 이랬거든요. 그냥 가르쳐 줄 테니 대회 나가면 레슨비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헬스 하는 사람 이것처럼 대회가 있어요? 저는 시니어부예요. 예, 일반부 갔으면 꼴등이 12번을 하는데 저에게 필살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리를 잘 찢으면 유리한 그 액션이 많아요. 기구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뒤로 다리를 하늘 끝까지 올려야 된다든가.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머나. 좀 다른 게 부족해도 플러스 점수 많은 걸로 남자친구랑 불후의 명곡에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부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부른 노래에다가 안무를 넣어서 했는데 시니어부 대상 받았고요. 와. 네, 또 인기상도 받았어요. 오. 인기상에 필살기가 있었어요. 뭐요? 다리를 쫙 찢은 다음에 턱받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양쪽에서 움직이잖아요. 박수 유도. 박수 유도를 발로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그때 너무 많이 쳐주셨어요. 그래서 인기상을 거머쥐었답니다. 와.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할까 아니면 때려칠까.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돼. 오버하면 안 돼.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 누가 돼. 그죠? 그래. 근데 사람들이 55세만 넘으면 55세가 뭐야? 50만 넘어도 뭐 배우는 거 새로 시작하는 거 되게 겁나거든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말도 많이 했고 나는 이제 20살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 써 있어요. 두 번째 20살이라고. 그거를 제가 노래처럼 했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뭐든지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아님 말고지 뭐 내가 뭐 지금 뭐 발레리나 될 것도 아닌데. 그럼 60이 두 번째 20살이면 지금 20몇 살이야? 둘. 사실은 60에 딱 접어들어서 유방암 이후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렇게 막 꽃이 피면서 막 이 책을 내신 거잖아요. 네, 네.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가장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의 책들을 보면은 나를 알리고자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발악하는 어떤 모습 나는 이렇게 살림을 잘해요. 나는 이것도 잘해요. 집안에 있으니까 나오고 싶은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요청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또 내가 제2의 삶을 살겠다. 그때는 또 자존감을 너무 세져가지고 나는 혼자 사니 좋다 막 이러면서 혼자 하니까 너무 좋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또 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책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그날 내가 느끼는 그 소소한 것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이런 마음도 생겼고요. 되돌아보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만 보고 나 이러고 살았던 것이 이제는 이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게 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아프고 나니까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잠깐이라도 돌아가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기를 안 내고 나가지 않으면 그 후회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맞아요. 계속 그것도 후회해요. 맞아요. 계속 후회할 일이 있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후회를 할지언정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하겠다. 남자친구와 함께 건축사무소 그룹을 다시 만들었고 마음껏 인테리어 하겠다. 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겠다. 아, 그럼 이제 설계사세요, 그러면은? 네, 남친이 설계를 하니까 아. 건축가고 네. 저는 또 인테리어를 많이 했고 선생님의 말씀이 또 제가 와닿았던 걸 어느 날 국제대학에서 외래 강사로 저를 초빙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당에서 스피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몰려와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오. 그 다음 해에 여기에 공간 디자인이라는 없어지는 학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걸 맡아서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제 정식 초빙 교수가 돼서 그걸 3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저는 그때 쓰레기 같았던 나의 삶, 그리고 버리고 싶었던 나의 살림했던 지나간 세월을 폐기 처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도구가 돼서 일로 왔네. 재료가 돼서 아, 그러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그 한이 있잖아요. 제게도 아이들하고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20, 30대 때 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때 막 했던 것들이 사실은 미뤄지고 그 미뤄졌던 시간 중에서 다른 것들이 쌓여져 올라갔고 이게 60 이후에 만나네요. 아, 그러게 기가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이건 무슨 건축 기법일까요? 인생 건축으로 치면 우리가 더할 수는 있지만 해체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얼굴 같은 경우 비유할 때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얼굴에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면 나중에 이거를 잘못된 거를 원형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애드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게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고 맞아. 어떤 것들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 순환이 안 좋은 악순환의 순환보다는 내가 좋은 쪽으로 선순환을 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그치. 진짜 살아있기를 잘했어라는 이 책이 지금 현재 50대, 6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아, 내가 옛날에 그때 그걸 못했어? 내가 한 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데 그 모든 의미들이 숨어서 야금야금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딱 드러나서 60에, 70에, 80에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말이 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고백이 되면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책에도 나오는데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깨진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깨진 그릇이었고 모난 그릇이었고 발로 차이는 그릇이었더라고요.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내 자신이 또 싫고 그래서 저는 그 그릇을 비유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오히려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릇에 정말 좋은 보배를 담으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나의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주변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다 깨진 그릇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맞아요.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 깨진 그릇을 버리지 말라고 해요. 버리지 말고 거기를 다른 걸로 아트로 만드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인생도 그러네. 여기저기 막 이렇게 깨지고 네, 네. 틈 나고 그러면 다 네, 네. 메꿔서 오히려 더 아트로 만들어. 네. 아까 57세에 네. 자전거 타기 시작하고 발레하고. 그지? 발레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듯이 그것도 사실은 다 보수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 살아볼 만한 시간, 살아있길 잘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웃고 다니면서 남자친구와 장난치고 사랑하고 글 쓰고 살아있길 잘했어라고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세요. 예. 진짜 우리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너무 신이 나는 것 같아. 살아있길 잘했어 라는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깨졌지만 괜찮아인 것 같아요. 와. 우리 모두 다 깨졌어요. 뭐 남과 비교하다가 깨지고 근데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깨지고 뭐 돈 때문에 깨지고 인간관계 자식 때문에 뭐 집안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다 상처나고 사실 태어나서 한 60대까지 살다 보면 안 깨진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금나고 깨지고 했는데 이거 깨졌으니 그만 하지 말고 이거 깨졌으니 이걸 어디 갖다 써? 근데 오직 써줄 사람은 이걸 다시 붙일 사람도 나고 근데 잘 붙이면 작품 번호 1이 되는 거죠. 작품 번호 1이야, 그지? 내 인생 나만의 가장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에게 먼저 그 길을 살아가면서 고뇌를 이렇게 매일매일 글로 적으셨거든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길 잘했어. 이 책 하나하나 펼쳐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그 깨어진 그릇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응원해 주시거나 우리 그 서정희 배우님을 응원해 주시거나 좋습니다. 요새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를 응원하시거나 댓글을 요 영상 밑에다 달아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10분에게 네.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있길 잘했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